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문화의 이해를 맡게 된 염영훈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죠.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에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건데요. 한국 문화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론적인 면과 그 이론적인 그러니까 강의와 더불어서 어떤 영상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혹은 또 그 다음에 현지, 답사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론과 어떤 실습의 병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강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저와 함께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1강이기 때문에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이죠. 1-1이기 때문에 먼저 강의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학기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이해의 강의 계획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 이름은 염형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여기 나와 있듯이 휴대폰과 이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 학기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은 문의 사항,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이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계시면 여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연락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 다음으로 이제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가 있겠죠. 교과의 학습 목표는 이제 전 세계에 하나의 인류로 인식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 현재 시대에 놓고 봤을 때 한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전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고대 한국 문화의 어떤 발생에서부터 현지에 이르는 시기별 문화의 흐름과 그 특성들을 좀 이해해 보고요. 현재 한류의 각 분야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정신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외국으로서 한국의 번역에 필요한 문화적 의미들을 이해함으로써 번역에 필요한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한국 문화의 이해이기 때문에 즐겁게 한국의 문화는 무엇이구나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및 이제 참고 문헌을 보시면 주 교재는 여기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임경수 선생님이 쓰셨던 한국 문화의 이해죠. 한국 문화의 이해. 그래서 한국외고대학교 출판부에서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뭐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 교재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2009년도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에는 제가 매주 이렇게 어떠한 그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 내용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제공되는 핵심 주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수강하셔도 큰 무리는 없게끔 제가 자료 준비를 할 거니까
한국 문화의 이해란 책을 사면 좋지만 책을 굳이 안 사셔도 크게 무리될 것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재 자체가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이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러니까 처음 배워가지고 어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지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한국 문화 이해 수업의 어떤 그 전반적인 수업 진행 방식과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임영웅 선생님의 한국문화 이해가 될 것이고요. 부교재로 이제 이윤아 선생의 한국문화의 이해 대경출판사에서 나온 2012년도 판이군요. 그 다음에 조항록 선생이 쓴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 2018년도 소통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조항록 선생의 한국 사회의 문화의 이해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한국 문화의 이해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떠한 그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찾아보셔가지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린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세 권의 교재를 구입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 교재인 임경훈 선생의 책은 필요하시면은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책이 좀 비쌉니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책을 구입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 세 권의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적 측면들을 갖다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강의 계획서 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 교재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한 10강 정도까지 10강 16강 총 16강 중에 한 10강 까지 어떠한 그 핵심 주 교재로 쓰이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11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1강, 12강, 13강, 13강 정도까지는 따로 어떤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프린트물을 통해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학습 평가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간 시험이 30%, 그 다음에 기말 시험 30%, 그 다음에 출석이 20%, 과제물이 20%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은 과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이행하십시오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에 그 과제를 이행하셔서 저에게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그게 이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30% 반영되는데 기말 시험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감점제죠. 전체 20점 중에 여러분이 한번 결석하실 때마다 감점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 20% 역시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과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 중간에 말씀드리면 그 과제물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이행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 방법은 이렇듯이 이게 그러니까 30점, 30점, 20점, 20점 해가지고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학습 평가의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중간고사 레포트는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A4 용지 몇 장 정도의 분량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십시오를 제가 공지를 드리면 그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지필문답식으로 수업 중 다루었던 내용 중에 5문항을 미리 알려드린 후에 2~3문항을 서술해 가지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와 어떤 기말고사 관련 구체적 내용들은 추후 학습 과정에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언제 써야 돼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부담 안 가게끔 제가 과제라든지 그 기말고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번 학기 수업을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과제물은 수업 중간에 따로 공지를 또 역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제물은 어떤 영상물을 시청하고 그 영상물 시청에 대한 감상물을 제출하는 게 하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저기 그 14차 15 그러니까 14강과 15강에 보면 한국문화재 답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문화재 답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문화재를 답사하신 후에 그 답사한 그 문화재에 대한 뭐 감상문 정도의 제출, 뭐 아마 또 이것도 감상문 정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영상물 시청 후에 감상문 제출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답사 후에 그 답사 감상문 제출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 없이 과제물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제가 배려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선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고 열심히 수강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할지 혹은 어디 부분에 어떤 답사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라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공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 걱정하지 말라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요. 이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또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 분들이라면 제가 뭐 그러니까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 학과목의 어떤 수강 목적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수업 진행과 더불어서 과제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총 16강을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제1강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의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1이죠. 그래서 이제 1강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 전체에 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1-2 시간에는 문화의 개념과 관점,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도 한국 문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적 접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거를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1강이 될 겁니다. 1강. 그 다음에 이제 2강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이 어떤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신청을 에, 계속 하게 될 건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편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내용들을 주로 시청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유튜브 영상 그 링크를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2강 시간에는 이제 어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1강에 했기 때문에 그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다음에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의 어떠한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한국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갖다 어떻게 규정 짓고 그들 스스로가 한국인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역사 안에서의 한국인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강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3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한국의 언어입니다. 한국의 언어. 그러니까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 그래서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한국어라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는 국어죠, 국어. 국어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한국어로 창작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문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시간 자체가 어떤 깊이 있게 어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 과이라면 만약 한국 문화학과라면 문화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항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의 언어라든지 한국의 문학이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것이고, 즉 제 입장에서 이제 한국 문학을 다루게 될 때 시, 소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학의 장르인 시나 소설, 그 다음에 시곡 이런 장르들이 한국 문학 안에 어떤 식으로 한국 문학이 전개되어 나왔고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수업을 들으시고 역시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고요. 4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한국의 종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뭐 국교가 없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다툼 없이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 뭐 우리의 전통 어떤 사상 체계가 들어가 있는 하나 그러니까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유학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유교입니다.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도교, 전통적인 가치를 본다면 도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캐톨릭, 그다음에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가 있죠. 그다음에 이슬람도 역시 있는데 어떤 종교 문화로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어떤 이슬람 사원이라든 게 지금 이태원에 크게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사원들 역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대 문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볼지도 역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는 각 종교들이 역사 안에서 한국의 역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어, 종교적 특성을 가지면서 문화로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사상 문화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사상이죠. 사상 체계라는 것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천년 역사죠. 그 5천년 역사 안에서 단군 시대부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한국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군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단군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홍익 인간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홍익 인간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삼국 시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조선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고조선을 거쳐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위만조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삼국시대에 이르게 되죠. 그럼 삼국시대에는 불교적 사상이 굉장히 전반적인 어떠한 종교이자 사상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가 오게 되고요. 여기까지도 역시 불교가 어떤 절대적 종교와 사상으로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국교는 불교가 되게 되는데 어떤 사상 체계라는 것이 유학이라는 것이 유입되면서 그 어떤 정치 체제 안에서 이데올로기로서 유학이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면서 같이 불교 종교와 종교 이데올로기인 불교 이데올로기와 유교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 유교가 어떠한 그 조선의 어떤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숭유억불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그럼 숭유억불 정책이라는 것은 숭유기 때문에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고 멀리한다. 이게 이제 조선의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어떤 불교적 문화라는 것 역시 에, 지배층에게도 표면적으로는 숭유 억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를 어, 못 믿게 했었지만 워낙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문화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그 전통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가 있었고요. 그 일제 치하에는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게 일본의 어떠한 정치 사상들을 강요하는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그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떠한 사상 체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4강에서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5강에서 다루어 보게 될 것은 한국의 의식주 문화죠. 의식주 문화와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식주 문화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식의 옷들을 입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먹어왔고, 어떤 형태의 집들에서 주거를 하였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화적 특성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의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게 한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의 어떠한 한복 문화죠. 지금 한국 한복이 이제 많이 개량화돼서 어떤 한복 본래의 어떠한 그 특성을 조금 잃은 측면도 있지만 그건 시대 변화에 따른 한복 복식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의식 그 의문화로서 한복 문화가 있을 것이고 식문화는 뭐 지금 뭐 김치라든지 지금 불고기라든지 한식 열풍이 불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주라는 것은 전통 한옥이죠. 한옥. 그 한옥의 주거 형태, 그 온돌로 대표되는 한옥의 주거 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라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여가적 특성, 무엇을 주로 그러니까 문화로서 즐겼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현재는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다음 관광이라는 것은 그 관광 자원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서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경기권에 머무르고 계시겠죠. 그럼 서울 경기권 이외의 어떠한 다른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기서 어느 도시를 가가지고 어떤 관광 자원들을 보면 어떤 문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5강에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6강에서 다루게 될 게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례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시풍속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추석, 설날로 대표되는 추석, 설날로 대표되는 그 시기에 어떠한 문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설날 떡국을 먹는다라는 게 이제 어떤 설날만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식문화죠. 세시풍속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의례문화라는 것은 그 의식 차례 이런 거죠. 의식 차례이기 때문에 의식 차례 문화라는 것도 이런 거죠. 이 세배죠.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그런 의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될 겁니다. 6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요. 한국은 어떤 집단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선호하지요.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개성 혹은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구 근대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에 유입된 것이지 한국의 어떤 전통적 문화 안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집단 안에서 집단 혹은 이런 거죠. 집단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 사람들이 단합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관광수월래라는 어떠한 그 춤이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관광수월래 춤을 추었죠. 그걸 통해서 외적을 어떤 퇴치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관광수월래라는 게 서로 손을 잡고 공동체의 어떤 집단 문화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요라는 게 또 있습니다. 노동요라는 것은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말 그대로 노동요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노동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고단함을 이기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동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그 노동이 주는 피로라든지 고달픔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6강이 가질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7강에서 다루게 될 것은 한국의 성과 결혼 문화죠. 한국에서의 어떤 성이라는 것은 뭐 동양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유교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성의 개방성에 있어서 타 국가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 서양 문화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서양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떤 개방적 성문화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근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서구의 어떤 개방적 성문화가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안에서의 어떤 성문화라는 것은 폐쇄적이었던 측면이 좀 강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많이 개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차별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젠더의 문제라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결혼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7강에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정치와 교육 문화
한국의 정치는 굉장히 근대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격동기를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육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 역시 물론 이제 뭐 다른 국가 중에서도 어떤 교육열이 높은 국가들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유독 높은 교육 문화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7강에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8강에는 중간고사를 예정했는데 중간고사를 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이제 과제를 제가 드리면 그 과제를 레포트로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리 제가 한 공지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강에서는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라는 게 지금 이제 세계 10위권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6.25의 어떤 폐허 위에서 지금은 어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안에서의 어떤 문화들, 그 다음에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또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유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문화재가 많은 도시 하면은 여기 서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 본다면 경주 같은 도시가 있죠. 경주는 어떤 신라 천년의 어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0강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그 다음에 예술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0강부터 이제 어떠한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국 안에서의 어떤 예술문화, 그래서 문학적 측면은 앞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그 다음에 뭐 예술 장르로서 문화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 역사성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될 겁니다. 10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11강에서는 한류의 의미, 그 다음에 음악 한류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 한류.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BTS로 대표되는 음악 한류가 전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오고 있죠. 얼마 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미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 하는 게 무슨 큰 의미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음악 시장 전체의 주류로서 작동하고 있고 세계의 음악 시장이 그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팝의 어떤 양대 산맥을 보통 우리가 미국과 영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거기에서 어 한류가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한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11강에 좀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12강은 드라마 한류와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류와 영화 한류 했을 때 지금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기보단 집 안에 있는 날들이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시청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넷플릭스 시청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킹덤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있죠. 킹덤. 여러분들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킹덤 1, 2가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그 좀비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킹덤 1, 2의 어떤 전반적 내용 흐름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영상 시청을 눌러 가지고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든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다는 그다음 이태원 클라스 같은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12강에서. 그다음에 13강에서는 어떤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 그러니까 음식 한류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그 전에는 이제 한국 음식 하면 불고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김치라든지 불고기라든지 그 다양한 한식들이 어 특히 이제 뭐 떡볶이 같은 것들이요. 떡볶이 같은 것들을 매운 떡볶이를 누가 얼마만큼 먹느냐 그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막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매운 음식들을 외국인들이 먹고 그다음에 음식 한류 음식 자체가 어떤 건강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웹툰 한류는 아까 잠시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이태원 클래스라는 게 원래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웹툰들이 한국의 웹툰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13강에 좀 역시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4강에서는 아까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14강과 15강은 한국 문화재 답사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서 보시고 그 보신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강과 15강은 상황을 봐 가지고요. 제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개인이 직접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코로나 상황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고, 이 14강, 15강을 진행할 때, 만약 그 한국적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되면은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그 문화재를 찾아가 보고 거기에서 그 문화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제가 참여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 홀로 다녀오셔야 될 경우도 이를테면 파트를 좀 나눠 가지고 지금 이 수강생이 한 30분이 넘기 때문에 그 파트를 좀 나눠 가지고 이를테면 답사보고 원 시간에는 어느 분들이 어느 쪽으로 좀 다녀오십시오. 그다음에 투 시간에는 어느 분들이 어느 쪽으로 좀 다녀오십시오라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좀 상황을 지켜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디를 가고 싶어요라든지 혹은 뭘 좀 보고 싶어요라든지 무엇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16강이 이제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필고사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문제는 미리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는 알려드리고 그 알려드린 문제 중에서 일부의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 집필을 하는 형태의 문답식 아니야 문답식이 아니죠 집필고사 형태의 고사가 시험이 될 거라는 것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것을 제가 제출하지는 않을 아니 저기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게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그 알려드렸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 사항들을 문의하시면 제가 그 문의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여러분들 말이 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40분 가까이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1강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1-1강이죠. 정확히는 1-1강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제 다음 이 1강 1-2에서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